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지금 온천 사고요. 레미안 포레스티지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제 1월 14일이 1순위 청약일 맞죠? 13일이 특별 공급이고요. 14일이 1순위입니다. 네, 부산 모든 분들이 이게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 분양 단지입니다. 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립 3대장 중 하나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분양을 하네요. 네, 지금 저도 이게 무주택자거든요. 근데 가점이 한 12점밖에 안 돼요. 근데 너가 당첨될까봐 벌써부터 막 설레발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당첨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로또 청약, 로또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일단 로또라고 하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뭐 가격부터 얘기하죠 뭐. 비싼데 싸다고 할 수 있고요. 네. 34평짜리 기준으로 34평 기준. 한 7억 중반이기 때문에 비싼데 싸다?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야기 드릴 거긴 하지만 싼데 돈이 많이 든다. 이 싼데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은 대출이 예전만큼 이제 많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만 보면 비싸지만 부산시 기준 아파트들에 비해 싸다. 그래서 먹을 게 많다. 그런데 가격 대비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조금 애매한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가 7억 중반이잖아요. 싸다. 싸다. 딱 봤을 때 절대값이 싸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레이 카운티 뭐 장전 레미안 같은 경우가 11억에서 13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12억 치면 시대 차익이 10억, 12억 빼기 7억 5천이면 거의 한 4억 정도, 4억 5천 정도 보이기 때문에 먹을 거는 충분히 있어서 저렴하게 느껴지나 네. 나중에 잔금 대출 낼 때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34평짜리 기준으로 한 3억 5천 정도? 그 정도의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자기 자본금이 전세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게 되면 전입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큰 단지인데 그 전세 물건은 조합원 입주권 내에서밖에 안 나올 거라서 동네아처럼 전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잔금 칠 때 자기 자본을 잘 유의해야 되고, 지금 또 부산시에 계약 포기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왜? 잔금을 못 쳐가지고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일부 단지긴 해도. 일부 단지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지들이죠. 잘 아는 단지들은 그런 물건이 없고. 네, 그렇게 자기 자본이 없이 나중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세 오를 것만 덜컥 했다가 나중에 잔금 칠 때 조금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가격은 싸다. 일단은 싸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게 뭐 위치부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위치 이야기 드리면 그 온천장역에서 걸어서 직접 걸어봤거든요. 걸어서 한 15분? 그냥 직선 거리로는 뭐 한 10분 안쪽으로 된다 하는데, 실제 길을 건너가지고 그 스타벅스 옆으로 돌아서 지금 시장을 따라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12분에서 15분? 자, 확실하게 역세권 아닙니다. 역세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깔래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포레스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숲세권을 강조한 단지, 금정산 뷰를 강조한 단지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 대형 평수도 숲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 그리고 84 주 라인이 그 맨 위에 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단지 배치도에 맨 위에 쪽으로 해가지고 84랑 대형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정남향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꺾여 있어요. 그 역세권에 가까운 쪽보다 단지 배치도를 땄을 때 대형이랑 주 라인은 위에 쪽이라고 해야죠. 언덕 쪽인 그 금정산을 바라보고 있는 뷰를 바라보고 높은 데 있죠. 네, 제가 입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역세권인 건 주관적인 판단이지 제 기준에는 역세권은 아니다. 숲세권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입지 봤을 때 우리가 교통 알아보고 또 뭐 알아보죠? 일단 교통, 그 학교. 이건 초등학교가 멀리 있죠. 네, 초품화 아닙니다. 이렇게 초품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온천 2구역이 대표적인 초품화고요. 뭐 그래서 지금 온천 사고 얘기하는 게 빌딩형 학교를 짓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교육청 서가 잘 안 나오죠. 뭐 지금 학교 짓는 거는. 학교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번에 그 거제 레이카운티도 학교 살짝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초품화는 포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역세권, 또 뭐가 있죠?
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은 괜찮고 더 좋아질 거죠. 그치. 지금 뭐 4,000세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도 있지만 원래 기존 이 위치가 뭐 상권이 있던 지역인데 상권들도 많이 바뀔 거고요. 좋은 것들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쵸. 4,500세대 뭐 넘게 들어오는데 이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에 뭐 상권 다 생길 거고 아파트 편의시설 커뮤니티 다 있으니까. 뭐 상권이 기존에 유흥이 있던 것들도 지금 많이 죽은 데다가 그치. 게다가 이만한 4,000세대 이상 세대가 들어오면 뭐 강제적이든 어떻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뀔 거고 바뀌고 있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실거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이게 장전동, 금정구 사신 분들 이쪽으로 다 실거주 하고 싶어가지고 장전 레미안이 이제 10년 차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입주할 때. 네, 그래서 장전 레미안에서도 이주하실 분도 되게 많아요. 네. 장전 내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맞아. 많이 샀었어. 네, 팔고 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주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새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 단일 세대 인기는 정말 많고 이 분양을 시작으로 부산에 이제 다른 분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나의 중심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청약을 한다고 해도 실거주자 위주의 장이기 때문에 뭐 무주택자나 1주택 처분 조건 이런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그냥 실거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꼭 당첨되셔야 돼요. 그 에코델타도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 당첨되기 너무 힘들어. 네,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 84 타입 궁평 같은 경우에는요 가점 75% 추첨 25%인데요 85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 30 추첨 70이에요. 네. 그럼 나 뭐 넣어야 되지? 무슨 타입 넣어야 되지? 그래도 85 이하 9평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상품 설명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단지가 월등하게 비쌌어요. 왜냐면 역세권이고 학교도 그렇고 뭐 대형 평수도 다 앞쪽으로 2단지 쪽으로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레미안 포레스트리지 보면요 1, 2, 3단지 이렇게 나가 있고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크게 메인 단지는 없어요. 그쵸, 메인 단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작은 평수 4구 타입, 5구 타입 있죠? 7리 타입. 여기 다 앞쪽으로 전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 중간에는 우리가 보는 84 타입 메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소장이 매겼던 대형 평수는 산을 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외에 그래도 앞쪽에 대형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포레스티지니까 뭐 숲을 보는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깨끗하지 않고 조금 지저분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 부지도 있고요. 뭐 동네 별장 자리도 있어요. 지금은 나지막한 것들이 있는데 상업지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서에 따라서 앞이 막힐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면으로는 자그마한 평수 배치했고요. 또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어차피 추출입 꾸럭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쪽은 대형을 위주로 했어요.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시면요. 여기 1단지죠. 1단지 여기 5구 타입으로 2주 뺐고 요 보라색 같은 게 7리 타입이고 여기는 84 타입 중심이고 여기는 대형 평수 위주로 해놨다는 거. 1단지, 2단지, 3단지 다 모형이 동일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요. 이제 저희가 각가지 4구 타입, 5구 타입, 7리 타입 평면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일반적인 그 5구 타입을 이야기 드릴게요. 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그 3베이로 방 3칸 거실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안 깔려고 했지만 깔 수밖에 없겠어요. 뭔데요? 일단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없습니다. 샤워 부스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없고요. 그쵸. 그래서 옷을 뭐 작은 방 하나를 쓰던 옷방이 필요한다는 소리예요. 뭐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무난하게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아쉽죠. 그렇죠. 이게 샤워 부스가 딱 봤을 때 화장실에 보면 없어요. 그냥 저기 이제 우리 욕조에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딱 1대1로 마주보면 좋은데 조금 삐끗해요. 네. 그런 부분. 조금 사이드로 좀 부족하긴 하죠. 뭐 그래도 뭐 5구 타입 자체가 가격이 지금 5억에서 5억 5천 나왔단 말이에요. 주변에 장내나 레이카운티가 9억 정도예요. 그러면 시세책 3억은 생기는 거죠. 안전하게 한 3억 정도 보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쟁률 같은 경우 5구 타입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구 타입이 6억을 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대출에서도 조금 자유롭고요. 맞죠. 여기 레미안 프레스티지 챗봇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50%라고 이야기를 하긴 나오던데 원래 허그 보증 중도금 대출은 일반 대출이랑 달라가지고 허그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원래 5억까지예요. 네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안에 원래 60%가 다 포함이 되긴 되거든요. 금액이 커버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보수적으로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잘하면 중도금 대출 60% 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과 별개로 중도금 10% 정도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은 필요할 것 같아요. 5구 타입 진짜 그거 좀 너무 아쉽고요. 혹시 이제 4구 타입 한번 봐주실래요? 4구 타입이라면 한 22평, 22평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제도 제 아시는 분한테 차마 특별공급 처음부터 4구를 특별공급 4구 넣으면 안 되지. 넣기는 좀 그렇고 5구를 넣으라고 했고 혹시 5구의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너무 세면 4구 넣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아직 30대 초반에 그렇게 크게 돈을 모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실 거라서 부부 두 분이 산다고 했을 때 방 2칸의 거실이거든요. 방 2개는 있어야 돼요. 방 하나는 진짜 생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방 2칸의 거실인데 금액이 한 3억 3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2억 후반대부터 3억 초반까지더라고요. 그러면 학장비 친구 하면 한 3억 3천 정도 3, 되는데 3천. 근처 다른 단지들부터 부산 시내에 있는 21, 2평짜리 가격도 지금 4억대 중반부터 5억대 중반까지 있거든요. 레이카운티 5억에서 6억 사이 나 있더라고. 4억짜리. 네. 4구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실거주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이 없다면 4구 타입을 솔직히 추천드려요.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적으로 이제 계약금 한 10%니까 3천만 원에 3,300이라도 3천에 내가 당첨되면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 시세가 5억에서 6억 사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2억 이상은 나요. 소액으로 가장 고효율을 할 수가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4구는 수요가 정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치. 한정된 수요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5구나 84 대형보단 쉽진 않지만 여전히 요거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투자 수익은 낼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그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잔압도 가능할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하면 아깝긴 하다. 아깝죠. 하여튼 그래서 4구도 하나의 틈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 2칸의 거실이고요. 화장실 하나죠.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거주하기 편할 것 같아. 특히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이 사신다고 하는 건 그런 쪽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여요. 젊은 무주택자도 돈이 많이 없다면 하나 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가점이 높다 하면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아니 안 되죠. 막 통장 한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 네. 그리고 7위 타입 한번 봐드릴게요. 7위가 30평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괜찮아요. 7위. 2단지랑 3단지에만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구조 이뻐. 네, 구조가 84보다 살짝 작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포베이 돼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거실과 주방도 어느 정도 붙어 있어 바로 보여가지고 좀 넓게 보이고 마통풍이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크게 아쉬운 점 없는 게 아까 5구랑 다르게 샤워 시설에 드레스룸도 다 있어가지고 가격도 싸. 7위 타입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한 3층 정도까지는 6억이라서 대출에 6억 초과부터 대출이 지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6억까지라서 저층 걸렸으면 생각으로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억에서 6억 5천 사이 치면 주변에 온천이가 지금 10억에서 11억 나 있거든요. 이것도 시대 차익도 있고. 호가가 좀 10억, 11억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호가죠. 네, 호가죠. 근데 일단은 7위 타입도 84 넣기 부담스럽고 나중에 대출 쪽으로 걱정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일반 분양 물건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당첨되면 84 아닌데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30평도 충분히 요즘 넓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84 타입 할게요.
84 역시 못 모르면 84A. 그렇죠. 망고 진리죠. 이것도 7위 타입에서 조금 커진 상태로 4베이로 돼 있고요. 뭐 욕실부터 드레스룸 모든 게 구성 잘 돼 있고 주방도 일자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넓게 환하게 잘 보이죠. 마토풍이고 역시 판상형 구조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 84A 타입, B 타입 판상형이고 그리고 타워형도 한번 봐주세요. 타워형 볼 때 항상 이게 거실이 이명창인지 아닌지 좀 중요하거든요. 역시 일조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거실에 창이 2개이기 때문에 뭐 일조에는 큰 문제가 여기 없고. 보면 양면창이라서 전 타워 중에서 양면창은 솔직히 좀 괜찮아 보여요. 저도요. 양면창은 괜찮아 보여요. 조금 양면창이 아니면 한쪽은 좀 아쉽긴 한데 여기는 양면창인데다가 지금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쉬운 단지들도 있는데 이게 뭐 1단지든 2단지 끝에 쪽이든 사이드로 그 뷰가 잘 보이는 곳은 판상형보다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요즘엔 타워에 대한 수요도 높고 독립 개인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을 한번 볼까요? 되고 싶다. 여기 대형 몇 세 안 했어요? 뭐 3세대, 뭐 5세대. 그 당첨되면 로또. 네, 97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39평 보면 되죠. 네, 지금 방 4간에 지금 4베이로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7억 후반대잖아요. 저층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다 저층으로 알고 있어요. 잠깐 근데 지금 여기를 9억이 안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실행이 되고. 근데 이쪽 위에가 살짝 옹벽은 있을 거예요. 그 지금은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사이버를 볼 수 있잖아. 사이버로 지금 VR로 보다 보니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살짝 그 옹벽이 보이거든요. 그게 거리랑 뭐 높이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뭐 환하게 트여 있는 저층은 아니고요. 뭐 그래도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랑 생각하면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하나 타입은 복층형이죠. 지하 하층 있고 이게 온천사가 보다시피 평지가 아니에요. 산이 조금 경사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쁘다. 115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네. 좋다. 115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서재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와. 일자형으로 돼 있어서 저는 뭐 고점이면 뭐 여력도 있고 고점이라고 하면 전 이거 한번 보니까 안방 서재도 내력벽이 안에 튀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거 한번 저 해보고 싶은 생각 들을 정도예요. 근데 와. 창에 넣을 수가 없네요. 유주택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132타입 같은 경우 복층으로 돼 있거든요. 3세대밖에 안 되네. 네. 근데 일반적인 복층이라고 하면 위로 복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래로 복층이에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주 거실과 안방이 3층 1층이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밑에 4층에 거실이랑 침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하층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지금 유리를 다 있거든요. 그럼 보인다는 아마 거지. 그냥 언덕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레미안 프레스티지가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있죠. 보니 그냥 1층에서 조금 내려가도 그냥 앞에 그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보일 것 이쁘지 같아요. 레미안 조경은. 조경 알아주니까 그래도 소수의 귀한 물건일 것 같긴 해요. 9억 넘어간 대출 안 나서 현금 잔압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3세대 현금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물건 맞죠? 네. 뭐 괜찮네요. 일단은 가격 메리트 있고 레미안 대단지 주변 일대가 일단 좋은 동네고 선호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 맞습니다. 다만 그 예전과 다르게 자기 자본금이 나중에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여유 작은 계획은 충분히 잘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아마 그걸 안 해 놓으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정 지역이어가지고 전매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되는데 나중에 공사 기간이 2년하고 한 8개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안 돼서 전매는 없고 그냥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한 이후에 팔아야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뭐 거래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마 돈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첨되고 싶다. 어떻게든 만들어 오겠죠. 좋은 단지인데. 그쵸? 충분히 가지고 소유하고 살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단지죠. 무조건 통장 되시는 분들은 자기 운에 맡겨서 네. 넣어보세요. 안 넣을 이유 없는 단지예요. 네. 와이나.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